이른이 넘도록 나라 걱정에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은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라의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 흔적이 울산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겨울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그래도 체력 관리를 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겨울에서는 좀 움직이기 싫더라고요. 다들 이제 새해가 들면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을 잘해야 돼요. 따뜻한 것도 많이 먹고 보양식도 많이 먹고 이 겨울 보면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이 봄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에는 예전부터 조상들이 이 겨울에 심신 단련을 위해서 막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들이 많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이 거리 보면은 화랑들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화랑들 중에서 가장 대장이었던 김유신 장군의 흔적들, 김유신 문화거리 이런 게 있는데요. 바로 그 현장으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의 일대기가 궁금하다면 김유신 문화거리만한 데가 없습니다. 경주도 아닌 울산에 김유신 문화거리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이 거리를 걷다 보니까 이 곳곳에서 김유신 장군의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입구 들어오는데 김유신 문화거리 딱 적어놨죠.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만든 게 2017년경에 이 일대를 김유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문화거리로 하자 해갖고 미디어 뭐 아트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김유신 문화거리를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 3동에 김유신 문화거리가 있는가 사람들이 상당히 생소해하거든. 여기 보면 은을사라는 곳이 있거든. 또 건너편에 남산이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김해 김씨 가락 종친에서 은을사에서 김유신 장군의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컨텐츠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제사를 여기서 지내나요? 김유신 장군의 제사를 지낸 곳은 참 많아요. 울산뿐만이 아니고 부산 또 이 김유신, 김서현 부자의 어떤 뿌리가 있는 또 충청도, 청주 이쪽에서도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어떤 분이셨나요? 김유신 장군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김유신 장군 하면 그냥 삼국 통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김유신 장군이라는 분은 가야 왕실의 후손인데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신라 왕실과 또 하나의 혼인을 맺어 가지고 또 신라 왕실 쪽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문무대왕과 함께 삼국 통일을 이뤄낸 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원술공이 마지막 당나라 수군을 4,000명을 서해에 수장시킨 인물. 그러니까 김무력, 김서현, 김유신, 김원술로 이어지는 이 4대의 부자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시작했다가 완성하는 처음과 끝을 이뤄낸 가계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왕으로 추전됐거든요. 흥무대왕이라고. 지금도 경주에 보면 이제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데 그 묘는 왕릉입니다. 왕릉. 김유신 문화거리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은월사가 있는데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던 김유신 장군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 사당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울산 그 김유신 장군 문화거리에 딱 들어오면은 은을사가 있는 거를 대충 보거든요. 은을사라는 이름은 우리 예전에 울산실록에서 은을암도 가봤잖아요. 네. 은을이라는 뜻이 뭐예요? 달. 달이 숨었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달이 숨었다는 것도 되고 여기 남산의 마지막 봉우리가 또 은을봉이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은을사라고 해서 특정한 분들을 모셔놨는데 김수란이 자손 가운데서도 김무력 장군 그리고 김서현 장군, 김유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셔놓은 사당, 그게 바로 이 은을사입니다. 또 중요한 게 울산에 수많은 등록문화재가 있어요. 어떤 등록문화재가 등록문화재 있나요? 참 많죠. 우리 울산실록에서 다뤘던 등록문화재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1호, 울산시 등록문화재 1호입니다. 저기 이제 1989년에 이제 새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여기 고정을 거쳤는데 교수분들이 고정을 해보니까 이 사당 건물에 이제 벽화들이 쭉 있어요. 벽화들에 보면은 울산에서 유일하게 흰 동백과 빨간 동백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울산 동백을 그려놨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신라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유신 장군. 뛰어난 지략과 출중한 무예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은월사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사당이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은월사 사당입니다. 사당인데 여기는 바로 이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김무력 장군과 아버지 김서현 장군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 금강가야가 그 마지막 멸망했던 시기, 나라가 망했던 시기가 이제 신라 법흥왕 무렵이거든요. 그때 마지막 왕이 그 누구냐면 구형왕이라는 왕이에요. 구형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김무력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무력이라는 분이 이제 법흥왕조의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신라 사회는 백제와 10일 간격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통이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제 국경 근처까지 가가지고 늘 공을 세웠던 장군, 그 장군이 바로 김무력 장군입니다. 그리고 김무력 장군에 또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김서현 장군. 김서현 장군은 이제 신라 왕실과 가야의 왕실이 혼인 관계로 이어지게 한,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의 왕족이지만 신라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진골 대접을 받았던 그런 연결고리를 했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서현 장군은 만명공주하고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흥왕의 조카니까 만명공주는 직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골의 공주가 패망한 나라의 왕자 사랑을 맺어가는 걸 옳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서현을 신라 왕실에서는 저 충청도로 보냅니다. 외지로 부임해서 보내니까 만명공주가 따라가는 거죠. 야반 도주라고 하는데 설화에 의하면 그 수컬공이 만명공주를 못 나가게 문을 잠그고 가두었는데 밤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 문을 때려 부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만명공주가 그 길로 김서현을 만나러 가서 사랑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김유신 장군. 그래 김유신 장군이 태어나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손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 삼한일통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거죠. 남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검화공원인데요. 김유신 장군이 울산을 오갔던 이유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공원에 오니까 큰 말이 있네요, 선생님. 이 공원 이름이 큰 말, 금화예요. 금화공원. 이 앞에 보이는 산이 울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남산이거든요. 이 남산의 옛날 이름이 바로 금화산이에요. 왜 고마산이었나요? 큰 말이 지나갔다 해서 금화산인데 아무나 큰 말을 타고 지나갔다고 이름이 바뀌진 않잖아. 그렇죠. 바로 김유신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 여기에 큰 말을 타고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겠지. 그래서 금화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기를 여러 번 지나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신라 화랑도 하면은 김유신 장군 떠오르잖아요. 신라는 화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화랑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활 쏘는 거? 활 쏘는 거. 네. 화랑은 또 머리에 꽃을 꽂고 있잖아. 화랑. 꽃을 꽂은 낭동그라. 화랑이 세속오개를 받거든요. 세속오개는 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친구 간에는 교의가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고 살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세속오개를 받는 곳이 가슬갑사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가설갑사가 절이에요. 아. 가설갑사가 절인데 청도 운문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운문사의 5개의 암자, 그중에 제일 동쪽에 있는 울산 쪽에 있었던 게 바로 가설갑사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가설갑사가 원광대사가 여기서 화랑들에게 세소 5개를 내렸던 곳, 그곳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화랑의 출발지가 바로 울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남 알프스와 태화강 일대를 뛰어다니며 풍류를 즐기고 심심도 단련했던 신라의 화랑도. 그들을 이끌었던 김유신 장군의 흔적이 울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화랑의 대장을 우리가 국선이라 불렀는데 이 국선이 보통 이렇게 한 600~700명의 낭도를 거느리는데 이 국선은 이제 진골 아니면 성골의 귀족 집안의 자세죠. 김유신 장군은 가야계 중에서도 조금 바깥쪽이잖아요. 왜냐하면 만국의 자제니까. 그런데 이 만명공주의 바로 직계가 김유신이 되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죠. 함부로. 그쵸. 거기다가 워낙 뛰어났고 또 아버지 김서현이 청주 쪽에 있을 때 낭지전투에서 백제를 크게 물리쳤거든. 그때 김유신이 어린 나이에 화랑으로서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났죠.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술 실력을 갖추다 보니까 낭도들 한 600~700명을 거느리고 전국의 좋은 곳을 다니면서 화랑들이 심신수련을 했거든요. 김유신 장군과 화랑 낭도들이 활동했던 곳이 천전리각석. 천전리각석에 뭐가 있느냐면 화랑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수련을 활동을 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천전리각석 위쪽에 있는 대곡댐 거기에는 수몰 됐는데 거기에 바로 화랑들의 군사 훈련을 했던 곳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시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 무들에 해가지고 영남 알프스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무술 활동을 연마했던 게 바로 화랑들이었다. 그곳에서 심신수련을 하고는 은을봉 쪽에 있는 그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이 있는 이쪽에 은을사 쪽으로 와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절도 하고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큰 말을 타고 김유신 장군이 지나갔다고 해서 금화산. 금화산 이름을 따가지고 2016년인가 이 무렵에 이곳에다가 이제 금화공원도 만들고 이런 조형물도 설치를 해놓은 거죠. 김유신 장군과 울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네요. 그렇죠. 김유신 장군은 화랑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이곳에서 심신수련을 참 많이 했거든요. 관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을 와가지고 또 돌아가는 길에 중산에 보면은 화랑들이 약수, 물을 마셨던 곳 우리 갔었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삼국 가운데 가장 국력이 약했던 신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던 김유신 장군. 죽는 그날까지 나라를 위해 애썼던 그는 신라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울산실록에 기록할 김유신 장군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지역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울산에서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의 지명이라든지 사람들에게서 옛날부터 전성되어 오던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남산이 금화산이었다. 큰 말을 타고 지나갔다. 누가? 김유신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 뭐하러? 여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들러보러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내려왔다면 그와 유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과해버리기 쉬운 지역의 이야기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들과의 연관성을 가질 때 뚜렷한 이야기가 있다면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통일한 뿌리가 화랑이거든요. 이 화랑의 문화가 운문사의 동쪽 울산 쪽에 있었던 가설갑사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화랑들의 문물을 단련하던 곳이 천전리각석 주변이었다는 것 그리고 금화산이라는 또 김유신 장군과 연관된 컨텐츠가 있었다는 것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연결된 고리들을 묶어서 하나의 관광 컨텐츠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왜 울산에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거마공원과 또 운월사는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선생님 해준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우리 주말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의 꿈을 품고 달렸던 곳 울산입니다.